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의 대표 김홍기입니다. 이 K-팝 레이더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K-팝이 글로벌로 어떻게 확장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2019년도에 K-팝 세계 지도를 이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트위터 데이터로 어떻게 10년 동안 K-팝이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또 발표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틱톡이랑 같이 최초로 이렇게 K-팝을 주제로 컨퍼런스 형태로 K-팝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들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K-팝 평론가 세 분을 모시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이 K-팝이 지용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K-팝 레이더 컨퍼런스로 다시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잡은 주제는 바로 뉴 챕터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K-팝 세계 지도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는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보여가지고 가장 먼저 떠오른 키워드가 바로 이 뉴 챕터였는데요. 이 뉴 챕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K-팝 세계 지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평론가 분들이랑 전문가들과 함께 이 K-팝이 또 어떤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지, 또 마케팅, 또 올해 숨은 명곡, 그리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뉴 챕터인지에 대해서 오늘 K-팝 세계 지도 2023년 버전을 저희가 공개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할 작년 2022년도에 그 세계 지도도 같이 발표했던 우리 음악평론가 차우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차우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K-팝 레이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 챕터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맥락들을 각 내용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팝 세계 지도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작년에 발표했었던 2022년도에 이제 K-팝 세계 지도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희가 또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좀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작년 버전이고 이제 올해 버전이면은 보면은 조금 좀 없었는데 좀 생겨나거나 좀 크기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지도가 아프리카가 가운데 있어서 더 눈에 확 띌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프리카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지도에는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 뭔가 K-팝을 소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게 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지도의 어떤 색깔이 좀 더 짙어졌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진해졌고,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지면서 더 진해졌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저쪽 지도 윗부분, 러시아를 비롯한 저 윗부분도 약간 없던 것들이 좀 생긴 것 같다. 좀 전반적으로 K-팝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항상 매년 그런 얘기 하는데 K-팝 얼마나 갈 거냐. 네, 언제까지 더 할 거냐.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 봐도 1년 사이인데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들이 좀 넓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왜 뉴 챕터라고 했는지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누가 이 글로벌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K-팝 아티스트 탑 20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블랙핑크가 이제 1위입니다. 13.47%. 그리고 이제 BTS가 10.37%. 아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 활동들이 또 특히 많아져서 좀 이제 이게 좀 바뀌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은 트와이스가 이제 3위고요. 그 다음은 새롭게 등장한, 작년에는 여의 데이터의 수집 기간이 아니었는데
뉴진스가 이제 4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4세대 걸그룹인 아이브, 또 그 다음에 또 세븐틴, 또 르세라핌, 그리고 또 굳건한 네 싸이가 이제 10위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정국, 있지, 에스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유, 뭐 지수, 리사, 피프티, 엔하이픈, NCT 드림 등이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올해 화제가 됐다라고 꼽는 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소위 뭐 4세대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계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도 네. 이 뉴진스는 약간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성과랄까? 성과가 분명히 눈에 띄게 좀 약진하는 성과들이 보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새로 나온 이름들이 좀 흥미로운데, 대부분 걸그룹이라는 점, 이게 조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버전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기준에 이제 저희가 공개했었던 탑 20인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게 이제 좀 변화된 이런 건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히 이제 그 4세대 걸그룹들의 약진들이 보이고 또 통틀어서 보면은 걸그룹들이 좀 많이 상위권에 포진하게 된 것도 좀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K-팝 세계대회를 발표했을 때 이제 좀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는 이렇게 5팀이 K-팝의 절반의 인기를 이제 끌고 가는 현상이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인 2023년도에는 보니까는 저희가 이 K-팝의 인기를 딱 보면은 이 절반 51.34%가 이제 12팀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이 아티스트의 중심의 시장이었다가 이게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사실은 저희가 딱 되게 끊기가 애매할 정도로 되게 많이 촘촘히 이렇게 그 상위권에 분포하는 팀들이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저는 이게 K-팝이 아티스트 중심의 시장이었다가 이제 하나 이제 장르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현상을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상위에 이를테면 BTS,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같은 팀들이 상위에 굉장히 굳건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팀들이 계속해서 체인징되는 그런 어떤 변화무쌍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장르 혹은 카테고리화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건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발표했었던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는 5년 안에 뮤직비디오가 발매를 하고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1만 이상이 되는 그런 팀들을 저희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그 팀이 229팀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 팀 단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솔로 활동, 뭐 유닛 활동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그것까지 다 카운트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작년에는 229팀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420팀으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되게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일단은 K-팝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 음악 산업에서 신인을 데뷔시키는데 K-팝이 굉장히 좀 어떤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K-팝의 뮤직비디오를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K-팝을 소비하고 있는지 국내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놀라운 거는 뉴진스가 1등이에요. 그래서 7.18%로 이제 뉴진스가 1위고 그 다음이 아이브, 그 다음에 블랙핑크, 아이유, 르세라핌, 그리고 여자 아이들, 그 다음이 BTS, 그리고 에스파, 세븐틴, 그리고 또 볼빨간 사춘기. 그 다음이 태연. 작년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글로벌이랑 달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좀 다른 양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그 10위권에서도 보면은 스테이시가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보다는 국내에서 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또 특히 데이식스 그리고 또 20위에는 우리 박재범 씨가 또 이제 또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걸그룹들이 약진이 눈에 띄는 거죠. 특히 국내에서도 네. 실제로 걸그룹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던가 네. 그런 인기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니까는 되게 상위권 애들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비교를 우리나라의 인기도와 글로벌의 인기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국내의 인기도와 그 해외 인기도를 보면은 좀 다른 양상들이 보이는데요. 해외 글로벌에서의 이제 20위권에 없는데 이제 국내에서 있는 팀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빨간 사춘기 또 특히 이제 태연 뭐 특히 이제 뭐 이런 데이식스 이런 팀들이 있다 보면은 또 반면에 국내에서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더 두드러지게 인기가 많은 팀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사실은 이 랭킹에는 자리 잡히지는 않았는데 무려 5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또 뭐 특히 이제 또 정국 같은 경우가 여기에는 좀 애매한 집계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제 11위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또 지수 또 리사 그리고 또 피프티에는 또 이제 글로벌에서의 이제 18위 그리고 또 엔하이픈, NCT 드림 등등은 또 국내와는 또 다른 또 이제 해외에서의 인기도로 이렇게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국내에서 인기 있는 팀과 해외에서 인기 있는 팀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 해외에서 인기 있는 팀들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까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지도라든가 영향력을 확보한 팀들 그리고 그 팀에 소속된 멤버들의 어떤 솔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는 것 같고요. 국내 팀은 확실히 신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네. 1년 동안 좀 많이 성장한 팀이 누군가 그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기준은 소속 그룹의 데뷔 일자가 2018년도 이후인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그 급성장한 팀은 이제 르세라핌,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키, 또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템테스트, 아이브, 또 여자 아이들 이런 엠미스 이런 팀들이 그 전에 이제 인기보다 이런 팀들이 1년 동안 많이 더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국내에서도 1위를 하고 또 이 갑자기 또 이 글로벌 인기에서도 두드러지게 인기를 얻었던 뉴진스가 과연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인기를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좀 압도적으로 한국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K-pop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국내를 기반해서 인기를 얻고서는 그 글로벌로 인기를 얻어가는 팀들이 있기도 하고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또 특히 더 인기 있는 팀들이 있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29점 거의 30%에 가까운 인기 분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네, 그 글로벌 인기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브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한국에서 거의 30%의 인기를 이제 갖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일본, 또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또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미국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브와 뉴진스를 뭐 굳이 경쟁 관계처럼 본다면 아이브 같은 경우가 물론 한국에서 굉장히 좀 비슷하게 아이브와 뉴진스나 비슷하게 어떤 그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아이브가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뉴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어떤 인기도 분포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이브 그러니까 뉴진스의 어떤 넥스트 활동 기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두 팀 말고 지금 더 볼 팀도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K-pop 세계지도 2023년도에 두드러졌던 걸그룹들에 대한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여자 아이돌과 이제 르세라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핌도 이제 사실 비슷한 양상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순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4세대 아이돌 중에서 말고 또 이제 여자아이들의 인기가 좀 굳건한데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그 다음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남미 쪽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걸그룹이기도 하지만은 또 세대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또 여자아이들 국가의 그 인기의 국가의 또 이 순위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팀과는 좀 다른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면서 또 주요한 걸그룹 인기 있는 걸그룹의 분포를 여자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4세대 걸그룹의 이제 그 국가별 조회수를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면은 좀 이런 양상이 이제 됩니다. 네. 일단은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팀들은 작년 이제 그 최근에 데뷔한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 아이들은 조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올해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뉴진스나 아이브나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의 지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이 이전까지는 가고 싶지만 가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을 어쨌든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뭘까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경우가 미국이 5위, 4위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5위가 이제 미국으로 그쵸.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로듀싱이라든가 뭐 작사 작곡 이런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어떤 글로벌 팬들한테 많이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남자 팀 이제 두 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대세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국가별 조회수를 보면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14.39%가 일본, 그 다음에 거의 10%가 이제 미국, 그 다음이 러시아가 이제 3위고요. 그 다음이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남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글로벌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븐틴인데요. 세븐틴의 경우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세븐틴은 또 스트레이키즈와 달리 또 이제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제 그런 동남아 쪽에서 그 다음에 인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도 뭐 이런 순으로 세븐틴의 인기 그 글로벌의 인기의 분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K-팝에서 중요한 시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이런 새로운 나라들,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라틴 국가들에서 좀 지표가 높게 나온 걸 보면 지금 라틴 시장 같은 경우는 K-팝에서 지금 1순위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이머징하고 있는, 좀 뜨고 있는 시장에 가까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사실 라틴을 가고 싶다는 기획사들이나 아티스트 많은데 거기 가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뭔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넓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지표를 좀 보면서 약간 라틴 시장의 진출의 어떤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거나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어느 지역이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다음 자료는 마침 말씀해 주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이제 아티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20위권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20위까지도 중요한데 이게 롱테일이 길어져가지고 사실은 되게 그 20위 안에도 소개해야 할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세션이 아니라 아예 저희가 특집으로
과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누구인가? 요즘 뭐 또 5세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5세대는 누구이고 요즘 또 라이징하는 팀은 누구인지 20위 밖에 있는 팀들이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다음 세션에서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K-팝이 어느 나라에서 또 떠오르고 또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지역별로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항상 한 9%대로 이제 1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본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좀 늘었어요,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고, 저 오히려 이게 좀 더 한국에서도 이제 K-팝의 소비가 옛날이랑 달리 좀 대중적으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이 1위,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많이 올라온 일본이 이제 계속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또 작년에 이제 또 갑자기 등장한 인도, 그리고 또 미국, 또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이제 10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게 그 국가의 인기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7위였다가 5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보면은 남미의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10위권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라틴 아메리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한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K-팝 팬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SNS를 통해서. 그래서 뭐 자기 K-팝 팬이고 뭐 누구를 좋아하는데 뭐 당신이 쓰는 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냥 체감적으로 그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네 라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보니 실제로 1년 사이에 그 아르헨티나 지역이나 혹은 뭐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K-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지역 중에 한번 남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미에서 그렇게 또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또 중요한 시장이라고 또 지금 또 보면은 거의 주요한 남미 국가들이 이제 10위권 안에 분포했는데 남미에는 그럼 누가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미에서 그럼 가장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어떤 분포로 인기가 있는지, 1위는 바로 이제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 글로벌 기구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여자아이들, 그 다음에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같은 또 4세대 걸그룹들이 또 굉장히 또 대세처럼 또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 굳건한 싸이, 그 다음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되게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있었던 팀들이 자리 잡아주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팀들이 여전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냥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이를테면 음악 관계자 아니면은 어떤 트렌드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게 엄청난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K-팝에 대한 인기가 눈에 띄게 좀 눈에 가시화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미에 이어서 또 바로 위에 있는 또 시장인 미국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BTS, 블랙핑크,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3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또 이제 여자아이들이 7위고요. 그 다음에 세븐틴, 싸이, 그리고 10위가 피프티피프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 있는 팀은 예전에 꼽으라고 하면 BTS 아니면 블랙핑크,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작년, 재작년까지도. 근데 이제는 약간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확실히 눈에 띄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에서 K-팝이 어떻게 인기 있어? 미국에서 K-팝이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라 그럴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좀 면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이런 장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주요 국가 몇 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나 이제 미국 봤으니까는 이제 그 한국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른 이제 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의 인기 분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의 이 K-팝 인기가 엄청 뜨겁다라는 얘기를 저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일본 분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에는 지금 어떤 팀들이 인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13.44%로 이제 계속 1위 굳건하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 네, 굳건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그리고 블랙핑크,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케플러까지 4세대 아이돌들이 굉장히 이 10위권 안에서 굳건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와이스가 2위인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트와이스가 올해 8주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7년을 어떤 아이돌 그룹의 어떤 활동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와이스는 그걸 넘어서 8년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본에서 이렇게 좀 강력한 팬덤을 좀 만들고 있고 하는 점이 완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K-팝 혹은 K-팝 걸그룹 활동에 대해서 좀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골고루 있네요. 네. 일본은. 네. 그 사실 네 그리고 이제 10위권 밖에도 보더라도 있지 에스파, 엔하이픈, 트레저, 여자아이들, NCT 드림, 또 빅뱅도 이제 17위고요. 또 엠믹스, 또 나연, 트와이스 멤버지만은 또 19위 그리고 또 정국 등등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되게 골고루 지금 보면은 저기 그 10위권 밖도 굉장히 골고루 되게 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국가인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블랙핑크, BTS, NCT 드림, 트레저가 이제 4위고요. 또 뉴진스, 세븐틴, 트와이스, 정국, 아이브, 여자 아이들 순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한 인도 시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또 작년과 달리 조금 변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시장은 블랙핑크, BTS, 또 정국, 그 다음에 이제 뉴진스, 마찬가지로 4세대 걸그룹들인 뉴진스, 여자아이들, 아이브, 또 트와이스, 싸이, 리사, 르세라핌 등등이 또 인도에서 올해 이렇게 인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아티스트 중심으로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지 또 각 국가별로는 또 어떤 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K-팝 세계 지도 안에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K-팝 세계 지도를 발표해 왔던 저희가 한 4차례 발표했는데 다른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또 다양한 팀들이 또 지금 인기의 분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걸그룹들의 약진 이런 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뉴 챕터를 열어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한번 쭉 봤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하나씩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팝 장르로서의 K-팝 소비. 말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K-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K-팝은 어떤 특정한 뭐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뭐 어떤 뮤직비디오가 중요하다 해서 특정한 카테고리로 묶이는데 그래서 K-팝의 팬은 다른 장르의 팬들과 다르다라는 구별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표로 보니 그냥 팝의 어떤 일환으로 소비되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중문화로서 혹은 어떤 일반 듣기 좋은 음악으로서 K-팝이 전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포뿐만 아니라 음악의 트렌드들도 그래서 많이 K-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그런 팬덤 중심, 매니아 뭐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팝으로 실제로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데이터로도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그냥 듣기 좋아서 듣거든요. 네, 그게 어떤 특정 장르 팬이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아서 듣고 뭐 그게 일할 때든 움직일 때든 아니면 누굴 만날 때든 집에 혼자 있을 때든 그때 이제 틀어놓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K-팝이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대중화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뉴 챕터의 주요
바로 4세대 걸그룹. 말 그대로 작년에 저희가 걸그룹이 좀 중요하다. 걸그룹이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희가 찝었잖아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아예 스페셜 주제로 저희가 다루는 세션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그때 잠깐 걸그룹이 잠깐 주목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약간 확 만들었다가 사그러든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만든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에 1번 키워드하고 연관해서 걸그룹은 이게 좀 상대적이긴 한데 걸그룹의 음악은 좀 더 대중적인 음악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뉴챕터라는 것이 뉴챕터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들을 확실히 4세대 새롭게 등장한 걸그룹들이 좀 더 캐주얼한 어떤 느낌으로 좀 리딩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저 이거 같이 이제 차우재님이랑 이거 뽑으면서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데 아까도 보면은 싸이는 굳건하잖아요. 저희 데이터로는 하루에 일어나는 재생수가 강남 스타일 하나만 하나도 거의 매일매일 100만 건씩 일어나는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이게 굳건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빅뱅도 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뽑은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K-팝 레거시와 역사가 생기다입니다. 역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물론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역사가 생긴 상태죠. 30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글로벌, 한국 바깥에서 특히나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벗어난 지역에서 K-팝이 소비된 시점이 언제지?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10년이 안 됐는데 그 10년이 안 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전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해외 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K-팝이 이제 막 이를테면 뉴진스 때문에 K-팝을 처음 들었던 누군가가 K-팝을 검색해 보니 빅뱅도 나오고 싸이도 나오고 BTS도 나오고 뭐 H.O.T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K-팝이 어떤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컬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어떤 순환 구조가 과거와 현재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록이라든가 힙합을 봤을 때 이 장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가진 이유는 이 장르 자체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명반들도 있고. 그렇죠. 네. 명반들이라는 것들이 생겼죠. 네. 이를테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록이 좋아, 록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 추천해주는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반드시 들어야 할 네. 100장의 명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록 음악의 역사가 50년, 60년, 70년 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K-팝도 어떤 레거시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옛날 앨범들이 다시 팔리거나 혹은 옛날의 어떤 음악들이 다시 소비되는 그런 경향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SNS로 해외에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랑 그러니까 보통 20대 초반 혹은 중반 나이대의 친구들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K-팝 덕질의 역사를 막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들어보면 자신이 12살 때 그 슈퍼주니어로 처음으로 K-팝을 접했다. 그때는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K-팝을 듣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꽤 많은 K-팝 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자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혹은 저 말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뭐 이를테면 뭐 멕시코에서의 K-팝 팬으로 살았던 경험, 아르헨티나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종종 받을 때가 있어서 그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뽑은 이 뉴 챕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움직임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게 하나의 어떤 역사로 켜켜이 누적이 되는 요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뉴 챕터라는 키워드를 말씀 들으니까 잘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2023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그때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기점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글로벌에서의 K-팝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변화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뉴챕터라는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이제 데이터로 지금은 지금 이 시간에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K-팝 세계 지도를 통해서 뉴 챕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또 다양한 이제 좀 저희 이 세션 말고 다른 세션에서도 이 뉴 챕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 분야별로도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의 이제 첫 번째 포문을 연 2023 K-팝 세계 지도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차우진님이 이제 저랑 이거 발표하면서 같이 데이터 보면서 한 회의 서너 번씩 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어떤 흐름인 건지 뭐 계속 많이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네, 같이 이거 준비하시고 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저야말로. 그러니까 사실 저를 굉장히 고생시키고 있는데 매년. 근데 매번 볼 때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음악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지도를 보면 아까 K-팝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 내가 하는 비즈니스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 영역에서 영향을 좀 주고받을 수 있겠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세션을 통해서도 왜 뉴 챕터인지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또 다른 세션들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